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FTX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FTX 사태의 여진으로 인한 파산 신청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라메다 리서치가 샘 뱅크먼-프리드 등 내부자에게 무려 41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해줬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지 시간 17일 뉴욕타임스와 CNBC에 따르면 이 뱅크먼-프리드 등의 경영진이 FTX 붕괴 위기의 진원지였던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FTX의 신임 CEO인 존 레이가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신청으로 낸 문건에 따르면 이 대출금은 뱅크먼-프리드가 10억 달러였고 이 뱅크먼-프리드가 대주주로 있는 페이퍼버드는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계열사의 FTX 엔지니어링 이사인 리샤드 싱도 5억 4,300만 달러를 대출했고 또 계열사 FTX의 디지털 마켓이 라이언 살람의 대표도 5,500만 달러를 빌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세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 대출 금액은 41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 회사 직원들의 전체 명단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인사 시스템이 엉망이었고 또 자동으로 삭제되는 대합 플랫폼을 사용한 탓에 이 중요한 회사 결정에 관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금융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통제가 전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샘 뱅크먼-프리드라는 인간 하나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장부나 기업 내부 감사는 혹시 뭐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FTX의 신임 CEO인 레이의 이 FTX 인터내셔널의 회계 담당한 회계 법인을 좀 보면 프레이저 매티스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신임 CEO는 이 회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프레이저 매티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디센트럴 랜드에 본사를 둔 최초의 회계 법인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디센트럴 랜드는 미국의 자본시장법에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실제 법인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플랫폼상 설립된 회계 법인입니다. 이 점이 글로벌 3위 규모의 거래소를 담당하는 회계 법인에 대한 관리 이전에 애초에 이 회계 법인의 시작부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샘 뱅크먼-프리드는 이 바하마의 고급 리조트에서 살았는데 회사 돈이 이 샘 뱅크먼-프리드의 임직원들을 위한 개인 용도의 주택과 비품 구입 등에 사용이 된 걸로 알려졌고 이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서류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지출 승인도 회사 업무용 채팅창에 이모지를 띄워서 지출을 승인하는 등 이렇게 내부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5조 5천억 원, 약 41억 달러의 자금을 집행하는데 진정성 있는 회계 처리는 없었다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FTX의 신임 CEO 레이는 지난 2001년 회계 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엔론의 이 비찬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한 것으로 알려진 구조조정 전문가인데 이렇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레이 CEO마저 내 40년 구조조정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 통제 실패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혀를 좀 내둘렀고 FTX와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 부임하기 이전 SBF 체제하에 작성된 재무제표나 대차 대조표에 대해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실사를 하면서 각종 숫자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자 FTX의 파산 신청 이후 그야말로 이 FTX의 그동안의 민낯이 낱낱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FTX 사태 이후에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이 이용자 자산 보호 업무와 또 자기 발행 코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의 필요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중소형 코인 마켓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금융 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특근법에 있어서 이 FTX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단 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법적으로 코인 거래소가 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거래 내역을 고객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또 예치금도 고유재산과 구분해야 되고 또 사업자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FIU에 신고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모두 이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 자기 발행 코인을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타 익스체인지를 비롯해서 총 31개의 코인 마켓 거래소 중에서 현재까지 FIU의 검사를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이 5개 원화 거래소만 검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코인마켓 거래소가 이제 한마디로 보면 검사 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거래소인데 어쨌든 뭐 원화 마켓이든 코인 마켓이든 간에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당국에서는 이 거래소를 검사할 만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 FIU 내 가상자산 검사과 인원이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FIU의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서 코인마켓 거래소까지는 아직 검사를 나가지 못했다면서 내년 검사 계획도 미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이 민당정 디지털 자산 시장 간담회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법이 통과돼도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자기 발행 코인에 유독 민감한 게 루나 사태에 이어서 FTX 사태 역시 자기 발행 코인인 FTT를 이렇게 악용하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것 때문이잖아요. 네. 앞서도 자기 발행 코인을 상장했다는 의혹이 나온 코인마켓 거래소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현 상황 어떤가요? 네, 앞서 FTX는 자기 발행 코인 FTT로 관계사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거래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고객 자산에까지 손을 대면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렇게 FTX 부도 사태를 초래한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한 이 국내 거래소인 플레타 익스체인지가 거래소의 창업자 겸 의장이 만든 코인을 이 거래소 운영에 사용하고 거래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내에서는 거래소 자체 코인이 발행되지 않아서 FTX 사태와 같은 위험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뒤집은 사례가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이 이런 사례와 같이 활용되는 경우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특히 이 플레타 익스체인지의 자체 발행 코인인 플랫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는 코인으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 담보가 보증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루나테라 사태처럼 언제든지 가치가 폭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플랫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면서도 가치가 하루 200% 이상 급등락을 보이는데요. 코인 발행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앞서 플레타 거래소에서 발행한 플랫 코인은 단순한 이더리움 계열 토큰으로 발행량이 100억 개에 이르는데요. 이 원화와 1:1 교환 비율을 가진다고 하지만 상응하는 담보는 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공개 예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거래소 발행 코인의 존재를 이 사업자가 신고 수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을 자진 신고하고 폐지했는데 이를 숨기고 한 사업자는 별 무리 없이 신고 수리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 발행 코인의 존재를 이 신고 수리 과정에서 사전에 잡아내기는 어려운데 이 해당 항목이 사업자가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당국에서 사업자 종합 검사를 나가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려움을 좀 토로했고 이에 대해서 김용태 이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기 발행 코인과 이 특수관계자 간 불투명한 재무관계 위험성을 FTX 사태를 통해서 체감하게 됐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처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제 FTX 거래소에 이제 거래 어떤 자산에 맡긴 예치금을 맡긴 고객들의 그 예치금이 사실 부채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외신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한국금융당국도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내 고객 위탁 자금을 좀 부채로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 좀 어떻게 분류가 돼 있나요? 현재는 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고객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회계장부에 아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탁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통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 가령 차입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상환 의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이 됩니다. 또 기업이 이렇게 조달한 돈을 미래 경제 효익을 위한 사업 활동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의 성격도 명확한데요. 이 반면에 위탁 디지털 자산은 거래소가 빌려온 게 아니라 고객 자산을 잠시 맡아둔 것일 뿐인데다가 사업 활동에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로 반영할 수 없다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 소유 자산과 이 거래기관 고유 자산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는 점 때문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 고객들이 투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건데요. 이 세계 3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에 금융당국이 이 투자자 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에 나서면서 이렇게 거래소가 향후 고객의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또 리플과 테더 등의 일부 디지털 자산은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거래소가 위탁 디지털 자산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게 되면 투자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좀 모호해질 수 있는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이 위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나요? 네,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이 위탁 디지털 자산을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역시 조만간 같은 취지의 회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위탁 디지털 자산을 부채로 인식하면 그만큼 거래소의 지급 의무도 명확해져서 고객 불안을 덜 수 있다면서 실제 적용 여부를 관계기관과 검토해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리플이나 테더 같은 어떤 일부 디지털 자산은 주식 같은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단순히 현금과의 교환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고 주식처럼 회산 지분 확보나 의결권 획득 등에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금융당국에서 리플과 테더 등 일부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취지인데 보유 기업의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면 보유 기업은 이 디지털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평가액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평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기업이 디지털 자산 개발에 쓴 비용을 자산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요. 이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비 일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자산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IFRS 지침만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이 회계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계 원칙에 맞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위탁 디지털 자산을 이 거래소 재무제표상 부채로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이 디지털 자산 회계 감사 이슈 및 회계 실무 지원 방안 최종안은 다음 달에 이 관계기관의 공동 세미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디지털 자산 IFRS 지침만으로는 이게 처리하기 힘든 회계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진 않네요. 맞습니다. 네, 정책 당국이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